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트윗 비즈팀 발표를 맡은 15기 분석 그리고 엔지니어링 병행하였던 남상대라고 합니다. 저희는 트위터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트윗백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저희가 트위터 데이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후 시연 및 한계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링 어드브 팀원들입니다. 저희 팀은 12기부터 15기까지 다양한 기수의 보아즈 동아리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에는 몇 개의 SNS 어플리케이션이 있나요?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등 사람들은 SNS에서 빠르게 소식을 공유하고 전달합니다. 지금 이 발표를 하는 이 순간에도 트위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초에 6천 개씩의 트윗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보다 빠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 저희 트윗비즈 팀은 트위터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를 시각화하고 특정 키워드에 대한 실시간 뉴스를 받아오는 서비스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이미 트윗덱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트위터에서 발생한 트윗들을 모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윗덱은 트위터의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현재는 트위터에서 인수하여 개발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트위터의 경우 팔로우하는 유저가 많아지면 피드가 복잡해지고 트윗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손쉽게 분석하고 확인하기 위해 트윗덱은 모든 사용자가 아닌 특정 키워드 혹은 특정 사용자의 트윗을 따로 대시보드 형태로 컬럼 구조로 트윗을 재가공하여 보여줍니다. 네, 그러나 기존의 트윗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트윗 발생한 날짜에 대해 필터링이 불가능하여 특정 날짜의 데이터를 조회해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과거의 트윗을 보고자 한다면 기약 없이 스크롤을 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발생 지역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트윗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질의 정보를 적재하게 되는데 해당 서비스는 이를 제공하지 않아 어떤 나라에서 어떤 트윗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트윗을 보여주는 순서가 사용자는 관여할 수 없는 트윗덱만의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따른다는 점에 있어서 순수하게 검색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필요한 다양한 컬럼 구성으로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노출시킨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트윗덱의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트위터들을 맵에 시각화해주는 부분과 내용을 정리하여 모아 보여주는 트윗백, 이 두 가지의 아이디어를 통합한 대시보드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맵과 트윗덱을 한 화면에 구상하여 트위터가 발생한 지역과 해당 내용을 포함한 트윗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의 경우 트위터 API를 활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가 적재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트윗에 대한 고유 아이디, 트윗 발생 시간, 트윗 내용, 그리고 그 트윗에 대한 리트윗 수, 좋아요 수가 모두 기록됩니다. 더 나아가 트윗을 한 사람의 트위터 속 활동 이름과 계정 아이디까지 모두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프로필 이미지와 위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트윗의 지리 정보까지 모두 포함되어 기록됩니다. 저희는 유니크한 오리지널 트윗의 결과만 보여주기 위하여 내용이 중복되는 리트윗 데이터의 경우 오리지널 트윗 정보가 들어있는 리트윗 스테터스 데이터에 접근하였습니다. 또한 상태가 쿠어티드, 즉 인용된 경우 추가로 작성된 글을 제외하기로 하여 데이터 전처리 규칙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리트윗 또는 라이크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해당 오리지널 데이터에 대한 카운트 값을 올려줄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리지널 데이터의 경우 리트윗 스테터스가 따로 없고 리트윗 데이터의 경우는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리트윗 스테터스에 접근하여
오리지널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프라인 관련 설명입니다. 해당 목차에서는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엔지니어링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다양한 시행착오 속에서 이제 함께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다양하게 구성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해당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초기에 구상하였던 파이프라인입니다. 트위터 API를 통해 들어온 데이터를 키워드별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내용에 맞는 카프카 토픽에 실시간으로 프로듀스 해줍니다. 키워드별 토픽에 퍼블리시하도록 설정해 준 것처럼 몽고DB 또한 각 카테고리의 트윗 데이터들을 각각의 컬렉션에 저장합니다. 이후 몽고DB에 적재한 데이터 배치에 대해 스파크 SQL 쿼리를 수행하여 전처리 진행하고 파워 BI에 시각화 및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 구성한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카프카 몽고DB 연결 부분입니다. 트윗 데이터의 경우 제이슨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키 도큐멘트 쌍들의 집합 형태의 도큐멘트 DB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서 몽고DB에 저희가 데이터를 적재하였고요. 몽고DB가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컨슘해가는 부분에서는 카프카 커넥터를 사용하였고 컨플루언트라는 이제 외부 서비스를 따로 활용하여 환경 구축을 하지 않고 바닐라 카프카로 아파치 카프카에서 커넥트자 파일을 다운받아 저희가 직접 환경 구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카프카 커넥트는 카프카 외에 다른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커넥터와 다양한 플러그인 구성으로 동작하며 저의 경우 몽고DB 싱크 커넥터를 사용하여 카프카와 몽고DB를 연동하였습니다. 그렇게 연결하여 몽고DB에 적재한 데이터 배치에 대해 스파크 SQL을 사용하여 쿼리를 수행하여 원하는 데이터만을 뽑아낸 결과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몇 시간, 며칠, 길게는 주, 월 단위로 시간을 지정하여 적재한 데이터에 대한 쿼리, 즉 배치 잡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에 지향하였던 실시간 서비스와는 이제 목적성이 조금 달랐습니다. 때문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자체를 가공하고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스파크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쿼리를 날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어펜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시도하였습니다. 시행착오 끝에 저희가 개발한 최종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입니다. 일단 간단히 설명드린 이후에 각 단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를 통해 받은 트위터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카프카 토픽으로 프로듀스하고 스파크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컨슈먼 데이터들을 처리합니다. 이후 구글 빅쿼리에 전처리된 데이터를 적재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파워 BI를 통하여 빅쿼리에 올라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고 최종적으로 대시보드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카프카입니다. 카프카는 중요한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확장성과 가용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의 영속성을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카프카에 한번 입력된 데이터는 그 시점에서 영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프카는 다른 스트림 데이터 서비스에 비해 처리량이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카프카라는 것의 이제 구성 요소들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프로듀서는 카프카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클라이언트입니다. 다음으로 가운데에 위치한 브로커 클러스터는 이미 개수의 노드로 구성되는 클러스터로서 토픽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관리 유닛을 이미 개수만큼 저희가 호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듀서는 하나의 토픽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컨슈머는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클라이언트입니다. 컨슈머는 데이터를 가져올 토픽을 지정한 후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토픽에 입력된 데이터는 여러 컨슈머가 서로 다른 처리를 하기 위해 여러 번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카프카는 브로커나 파티션 추가하여 하거나 컨슈머를 추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한 수평 확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시지들이 저장되는 카프카 브로커 클러스터는 확장성과 고가용성을 위하여 이미 개수의 노드로 구성되어 동작합니다. 브로커는 카프카의 노드로 메시지를 관리하는 주체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브로커는 여러 토픽을 통해 메시지를 내용에 맞게 구분하여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토픽은 한 개 이상의 파티션으로 구성되며 파티션을 많이 만든 이유는 데이터가 카프카의 토픽에 쓰는 과정에서의 시간 소요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데이터가 동시에 몇만 건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파티션이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파티션에 순차적으로 어펜드 될 텐데 이는 여러 개의 파티션을 두어서 분산 저장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에서 카프카가 사용된 절차입니다. 먼저 저희는 트윗을 실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트위터 API인 트윗파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제이슨 형태로 받은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카프카 토픽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고 키워드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토픽에 넣어줍니다. 각 토픽은 파티션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코로나에 대한 키워드, 태풍, 장마, 홍수, 화재 등 자연재해의 성격을 띠는 키워드, 폭염, 더위, 무더위, 더워, 덥다 등 여름철 폭염에 관련된 키워드, 이렇게 총 3가지의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각각 코비드, 디제스터, 템퍼레처 토픽에 구분하여 프로듀스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파크 스트리밍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스트리밍은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스파크로 처리하는 잡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디스트림 방법인데요. 이는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이벤트 일괄 처리 단위의 데이터를 우선 수집하고 데이터를 마이크로 단위로 처리함을 의미합니다. 연속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아날로그 데이터 스트림은 디지털 형태로 쪼개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 형태를 잘게 쪼개내면 마이크로 배치, 즉 불연속적인 개별 세그먼트로 쪼개서 각 세그먼트 데이터를 스파크 엔진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디스트림은 스파크 스트리밍에서의 데이터셋 추상화 객체로 RDD로 구동되는 데이터 API입니다. 위에서 말한 작은 마이크로 배치 데이터를 디스트림이 갖고 있고 이 디스트림을 처리하면 이제 실시간 처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잡 형태는 Structured Spark Streaming입니다. 스파크 버전 2부터 스파크 SQL 라이브러리 위에서 Structured Streaming으로 스파크에서 스트림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리밍 모델이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셋 API 위에서 돌기 때문에 스트리밍 데이터의 데이터 프레임 API를 사용할 경우 손쉽게 SQL 쿼리를 적용할 수 있고요. 또한 데이터셋 API를 사용할 경우 스칼라 오퍼레이션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스파크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카프카의 스트림 형태로 들어오는 트윗 데이터를 패치하여 빈 값을 필터링하였습니다. 이후 스파크 스트리밍 데이터 프레임이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데 필요한 스키마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 맵 함수를 사용하여 제이슨 밸류를 디코딩하였습니다. 스트리밍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주는 리드 스트리밍의 포맷을 카프카로 주고 카프카 클러스터 위치와 데이터를 읽으려는 토픽을 옵션으로 지정하여 스파크 스트리밍이 카프카 포트를 이제 바라보며 흘러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읽어온 데이터 프레임의 스키마로 위에서 뽑은 제이슨 스키마 정보를 넣어줌으로써 스파크 SQL로 쿼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파크 SQL을 사용하여 파워 BI에 시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드를 저희가 직접 선택하여 아웃풋 스트림을 어펜드 모드로 설정하였고요. 라이트 스트림을 통해서 저희가 빅쿼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출력을 어펜드 모드로 설정할 경우 마지막 트리거 이후 데이터, 즉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저희가 DB에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글 빅쿼리와 파워 BI는 마지막 단에 있는 툴로 전처리한 데이터를 적재하여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빅쿼리의 경우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버리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모든 배치와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용이합니다. 파워 BI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시각화 자동화 툴로 트위터에 대한 템플릿이나 자료 등이 다양해 해당 트윗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구성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본 파이프라인 외에도 GCP 서비스들을 이용한 파이프라인 구축도 함께 해보았는데요.
GCP에서 지원해주는 카프카와 같은 데이터 스트림 서비스인 펍섭, 스파크 스트리밍과 같이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플로우, 그리고 기본 스토리지인 빅쿼리를 통해 해당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카프카의 프로듀스가 펍섭의 퍼블리시 API, 컨슈머가 서브스크립션 API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퍼블리시 API를 통해 수집된 트위터 데이터를 펍섭 토픽에 적재하게 됩니다. 데이터 플로우란 스트리밍 및 배치 처리를 지원해주는 오토 스케일링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의미합니다. 해당 데이터 플로우 서비스에서는 아파치 빔 API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고요. 이를 전처리하게 됩니다. 전처리 과정은 펍섭 토픽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가져오는 read from 펍섭, 해당 데이터에서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get usable data, 그리고 이렇게 전처리된 스트림 데이터를 빅쿼리로 전송하는 빅쿼리 업데이트 컴포넌트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빅쿼리로 쌓인 이후로는 이전 파이프라인과 동일하게 파워비아이를 통해 시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시연 및 한계점입니다. 저희 결과물의 시연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해당 결과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대시보드로 구성되는데요. 메인 토픽 및 토픽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필터링 슬라이더, 해당 트윗의 위치를 찍어주는 트윗 로케이션, 트위터의 전체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트위터 데이터, 그 메인 토픽의 트윗글을 보여주는 트윗 리스트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 대시보드에서는 토픽별 트윗 결과를 함께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트윗의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필터링 슬라이더와 트위터 데이터 부분도 첫 번째 대시보드와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저희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연에서는 폭염과 관련된 키워드를 가진 트위터 글들을 수집하여 이제 카프카로 전송하는 시연을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폭염, 더위, 무더위, 더워와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폭염 관련 트위터 글들을 수집하여 카프카를 통해 카프카 토픽으로 보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쌓인 스트림 데이터들은 바로 스파크 스트리밍을 통해 스트림 전처리 및 빅쿼리로 전송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밑에 부분에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위에서 이제 new rows have been added라는 이제 로그 기록을 뜰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빅쿼리에 쌓이게 되고 빅쿼리에 연결되어 있는 파워 BI를 이렇게 새로 고침하게 될 경우 해당 이제 반영된 데이터들이 파워 BI 대시보드 상에도 이제 바로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네, 보시듯이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시간이 찍혀 있는 게 이제 9시간 전이라고 찍혀 있죠. 해당 이렇게 시간이 적혀 있게 된 이유는 저희가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리트윗된 데이터의 경우 오리지널 데이터만 저희가 가져오기 때문에 해당 이제 전처리 과정도 잘 수행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개선할 점 및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이다 보니 환경 구축 자체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양한 엔지니어링 툴을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JVM 버전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다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의 부족입니다. 아무래도 환경 구축 및 파이프라인 시행착오가 많다 보니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으나 분석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델을 통한 실시간 트위터 데이터 분석이나 배치 처리 등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 번째는 시각화 툴의 한계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트위터 스타일로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파워 BI를 사용하였는데요. 다만 파워 BI의 경우 윈도우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나 외부로 임베딩하는 경우에서의 게이트웨이 문제 등이 발생하여서 다소 후반부에 다채로운 시각화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은 해당 파이프라인 결과를 도커를 통해 배포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시간 관계로 실습만 진행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해당 도커 배포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여 외부로 저희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의 샘플 결과물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트윗 비즈 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엔지니어링 부분의 트윗 비즈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보아즈에서는 15기까지 데이터 분석 부문, 데이터 시각화 부문 이렇게 두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올해 16기부터 데이터 엔지니어링 부문이 신설되면서 16기 네, 물론 16기 엔지니어링부터 세션이 도입되었지만 전부터 그 수루기수 대표님이 진행하신 데이터 엔지니어링 스터디를 이어오시던 15기 그리고 이전 기수들까지 팀을 이루어서 이번 어드브까지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답변 발표자분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서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수집기인 플루엔티드, 플럼, 로그스태시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서버에서 카프카로 바로 연결하면 서버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 트윗파이에서 그 제이슨 형태로 흘러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저희의 그 데이터 소스였는데요. 해당 데이터가 제이슨 스키마를 갖고 있다 보니까 파일 데이터를 처리하는 뭐 플런트디나 플룸, 로그스태시 같은 그 로그 파일을 수집하는 수집기를 두는 것을 따로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따로 수집 서버를 두지 않고도 뭔가 버퍼가 필요하다는 등의 뭔가 엄청나게 대용량의 스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카프카로 토픽을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도 적합한, 네, 조금 더 오버헤드를 줄이고, 오버헤드를 줄이나? 조금 더 저희에게 적합한 파이프라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스트리밍 처리에 대해서도 카프카 스트림스를 쓰지 않고 스파크를 사용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해당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파크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한 이유 자체가 제가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다양한 엔지니어링 툴들을 접해보고자 했던 것이 사실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트위터 데이터를 사실 이렇게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한 원래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나 분석 과정을 시도해보고자 스파크 스트리밍으로 먼저 접근을 했던 것이 아무래도 주된 이유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카프카 브로커랑 프로듀서 설정은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카프카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반에 설계한 파이프라인 상으로는 몽고DB에서 그 카프카 스트림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도록 프로듀서를 카프카 싱글 커넥터를 사용해서 몽고DB에 적재를 했고요. 이제 저희가 실시간성을 조금 더 반영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스파크 스트리밍으로 카프카 데이터를 받아와서 스파크 스트럭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꾼 후에 이제 비커리에 저장하는 형태로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시각화 툴에 대한 질문인데요. 키바나나나 그라파나 이런 걸 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GCP 연결이 안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안 그래도 저희도 그라파나나 키바나를 많이 고려를 했는데요. 해당 부분을 사용하기 이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각화 대시보드 어떻게 이거를 서비스 측면에서 트윗덱과 유사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좀 서비스 측면에서 깔끔한 이제 디자인 UI가 어디가 있을지 좀 찾아보는 와중에 파워 BI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중에 이제 트위터 스타일로 해당 트윗 리스트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저희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서비스 측면에서 조금 더 깔끔한 UI를 이제 제공하고자 네, 파워 BI를 저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입니다. 실시간 트윗들을 계속 가져오면서 트위터 API를 계속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트위터에서 일정 이상의 호출을 막지는 않았나요? 네, 그 트윗비에서 그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트윗파이가 한 15분에 900건 정도 그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저희도 막혔던 적이 있어서 그 팀원들의 크레덴셜을 계속 돌려가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카프카랑 파이썬 서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버 부하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로커 서버를 기본적으로 세 대를 두는 것을 가장 디폴트로 두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서버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보통 그렇게 설정을 해두는데 저희는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장비적인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는 브로커 한 대를 두고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고려를 했지만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로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카프카나 스파크 클러스터를 운영하실 때 MSK나 EMR 같은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개인 서버나 인스턴스들로 직접 구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AWS보다는 GCP 쪽을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카프카, 그리고 스파크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로컬 서버에서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환경 구축을 해나가면서 좀 더 실습과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느낌으로 갔었고, 그리고 GCP에서 제공하는 펍섭, 비커리, GCS 이러한 스택들을 사용한 파이프라인, 클라우드상의 파이프라인까지 구축해보는 네,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해 주신 분들 모두 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다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혹시 추후에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신가요? 엔지니어링 팀에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